대종경 인도품 13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인도품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합니다. 인도품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인도의 길 중에 하나가 큰 재주로 사람이 우리가 인도를 행함에 있어서 큰 재주가 있어야 돼. 잔재주 말고 큰 재주.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잔재주는 뭐겠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게 많아. 스페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잘하는 게 많아. 근데 다 재주지. 다 재라 그래요. 근데 진짜 큰 재주가 있는데 큰 재주는 뭐냐? 그러한 재주를 수용하고 그러한 재주를 타인의 그러한 재주를 활용할 줄 아는 재주가 진짜 큰 재주다. 그러니까 조금 더 원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진짜 큰 재주는 사람을 잘 화하고 잘 화해서 사람과 관계를 잘해서 그 사람의 재주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이 큰 재주라는 거죠. 이게 결국 인격이 큰 재주야. 다른 게 큰 재주가 아니고 인격이 큰 재주라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인격이냐, 어떤 것도 수용할 만한 인격, 어떤 재주도 수용할 만한 인격. 그게 어떤 거겠어요? 청정한 자유죠. 마음이 한없이 커서 무엇이 들어와도 걸림이 없는, 아무리 담아도 넘치지 않는, 세상에 어떤 걸 다 담아도 넘치지 않는 그런 큰 재주, 큰 그릇. 이제 그걸 가진 사람이 큰 재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거기를 흥하게 한다는 거죠.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흥해, 나라에 있으면 나라가 흥해,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흥해. 그러니까 내가 큰 재주는 가졌는데 작은 재주들을 내가 끌어다 쓸 줄을 모른다. 그러면 거기가 흥하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훌륭하게 그 나라를 번성시키고 막 태평천하를 맞이했던 그런 그 군주들 특징이 뭡니까? 남의 소리를 잘 들어요. 인재등용을 잘해요. 세종대왕도 누굽니까? 사람들이 인재를 잘 등용해가지고 형들도 만들고 장영실 같은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도 하고 세종대왕이 한 게 아니야. 세종대왕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 쓴 거지.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안목이 있는 거지.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지식도 그냥 권력 없는 사람들이 혼자 가지고 그냥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살면 세상에 널리 쓰이질 않아. 그런데 힘 있는 자가 그걸 갖다가 잘 활용하면 크게 쓰인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거기가 다 흥하게 된다. 우리 교당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들을 많이 쓰고 싶지만 70대, 80대, 60대 후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셔요. 재주가 있어도 못 써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아프신데 한 교수님이 계셔요. 전지를 잘 하시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기술 이런 걸 가르치신다고 그런 관련된 학교에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종자에 관련돼서도 잘 알고 기계에 관련돼서도 잘 알고 이러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정원 관리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정원은 아니지. 근데 그분이 나이가 너무 많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아마 교당이나 재주 있는 분들이 나름 있으실 거예요. 재주를 잘 교당에서 활용하면 그분도 신신나고 또 그 재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좋고 우리 그 악기를 연주해 주시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전문 출신 부모님이셔요. 근데
그 교도님께서 우리 피아노도 쳐주시고 기타도 쳐주시고 그러니까는 교당 분위기가 확 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재주를 잘 활용하면 교당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재주가 있어도 그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민감해서 그 이제 교도님들이 또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주도 써야 되지.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재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주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막 갈등쟁이 그런 복잡한 모양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많아요. 갈등쟁이. 그리고 또 자기 재주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아주 훌륭한 재주가 있는데 교무님이 그거 안 알아줘. 그럼 교당에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그 재주를 안 알아줘. 그런 문제 생기고. 또 알아줬어.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이제 휘젓고 다니셔. 이런 또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그 재주 잘 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건 분명해.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잔재주를 공부해야 되냐, 큰 재주를 공부해야 되냐. 답이 나오죠. 큰 재주 공부해야죠. 그러니까는 정말 요즘에 이제 대학원 공부하면은 실천교학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어떻게 교화할 건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실천교학 주제를 가지고 이제 뭐 논문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그게 뭔 그렇게 큰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그리고 저도 솔직히 학부 때 논문 썼지만 그 논문이 뭐 누가 보고 그거 아무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예, 지금 와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형식적인데 정말로 공부하는데 투자해야 된다. 가까운 시간. 막상 현장에 나오면은 어렵잖아요. 시간 내가지고 공부하기가. 그래서 큰 재주 키우는데 노력해야 되지. 그리고 기억나세요? 학교 때 1인 1기? 1인 1기 문화교화? 성공적이었습니까? 지금은 문화교화라니까 쏙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게 그냥 화두였죠, 화두. 학부생들한테 주어진 사명이었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취미활동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교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나 사물놀이 굉장히 오래 했고 사물놀이도 따지면 상당히 하는 편이거든요. 예, 상당히 하는 편이지. 어, 추가 중에서는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러시아에 가가지고도 3년 동안 했었고 그 이후에도 한국 가서도 했었고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 가르쳤었고 많이 가르쳐서 최근에도 1년 동안 가르치고 있고 광주남교도 동남풍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냐고 교환을 그렇게 도움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작은 재주는 써먹어 봐도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실제로 문화교육을 해보니까 사물놀이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사물놀이만 배우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교육을 받아들이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사물놀이 안 하고 중간에 어느 정도 나름 친해졌다고 그래서 우리 교리 얘기를 하고 원불교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쌓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풍물로 교화하려고 자기 종교를 끌어가려고 이거 하는 거구나. 그거 그냥 알아. 삼척동자도 그냥 아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기독교가 이제 러시아 개방되면서 수많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선교사 한 명을 교회 하나로 칠 때 한 70여 개가 들어왔답니다.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엄청 많이 이제 막 세워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게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서 한글 가르쳤거든. 한글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 입혀놓고 한글을 가르쳤거든. 그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 사람들의 소송 목적은, 선교지, 한글이 아니고. 근데 원광은 어떻게 살아남은 줄 아세요? 모스크바 원광학교는.
원불교육이 일치 안 하고 한글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글만 가르치고 계세요. 열심히 지금도 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거기서 뭐 출가자도 나오기도 하고 하시지만은, 저기 뭐 교화가 중심이지는 않아요. 모스크바 하는 학교도. 그리고 한글로 들어온, 한글 배우러 온 사람한테 원불교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유지되는 거예요. 딱 별도로 움직인다. 별도로. 그러니까 문화교화로 해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직접 교화에 그걸로 따진다고 하면은, 과연 모스크바도 성공 사례에 속할 수 있을까? 그 좋은 건물, 좋은 터에 지금 교도 숫자가 그것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혹시 나오는 뒷담화 까는 건 아닙니다. 저도 거기서 생활했고, 거기는 원불교에서 가장 훌륭하게 교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은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한편으로는 잘하고있지만 실제 우리가 진짜로 교도를 원불교 교법을 사람들한테 정말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많지 않다. 많지 않네. 그 역사에 비해서 많지 않다. 그건 뭐 마찬가지지. 어느 교단이나 다. 그러니까 제주도 들어갔다가 교화를 하는 경우는 제주도 접근해서 교화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 노력에 비해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주 있는 사람을 잘 부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냥 우리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서가지고 선생으로 사물놀이 선생으로 할 때 내가 원불교를 얘기하는 것과 나는 그냥 교무로 남아있고 누군가가 사물놀이 선생이 따로 있어서 이분이 나보다 더 잘 가르칠 거 아니야. 전문가니까. 그 사람은 훨씬 좋은 실력으로 그 사람 가르치고 나는 그 사람 곁에 있으면서 교무로서 이 사람을 대하면 다르지. 그때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 저 실천교환 논문 풍물교화예요. 풍물교화. 실제로 풍물교화를 했잖아. 오랫동안. 그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풍물로 가지고는 교화 안 한다. 딱 끝났어요. 그 이후에는 저도 풍물, 제가 좋아서 하기도 했지만은, 풍물 안 하거든요. 그냥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제가 적극적으로는. 거기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제가 풍물 그거 하려고. 굉장히 많이 투자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내가 그 시간에 선을 했으면 훨씬 나았고, 교전을 갔으면 훨씬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화두였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유행하고 지나가고 끝나요. 한 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길게 교화를 본다고 하면 교화자들이 어떤 재주가 필요한가 할 때 그런 자주구리한 재주 가지고 안 된다. 진짜 오리지널 큰 재주를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그것이 우리 장래에 훨씬 더 큰 힘이 되지. 이건 뭐 교무들이 무슨 재주 하나씩 있고 학위 하나씩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에, 이게 그대로 뭐 역사가 말해주는 이야기잖아요.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나라에 있으면 천하에 있으면 거기를 흥하게 한다. 이건 뭐 역사가 증명해주는 얘기잖아요. 사람 관계 하는 것만큼 큰 재주는 없어요. 그게 제일 큰 재주입니다. 네, 그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큰 재주라는 게 그게 인격이고 그게 덕이고 그게 열애이고 그런 거죠. 그런 걸 다루는 수준이 큰 재주. 큰 재주를 가지고 작은 재주를 다루는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사실은 인격 수준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옛날에, 옛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우리 선진 교무님들께서 이렇게 교화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참 재주 없는 분인데, 재주가 없어요. 근데 사람 만나면 정성은 다하고 사시고,
뭐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뭘 잘하는 거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정석으로 사실 사람을 항상 대하는,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고, 그렇게 사람한테 불공을 잘하시는 교수님이 기인을 만나,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교화를 일구게 되고, 또 인연이 인연을 걸면서 교화를 하게 되고, 이런 사례들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근데 그게 큰 재주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게 큰 재주라. 그러니까, 상 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재주, 그게 큰 재주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상 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큰 재주는 아닐 거고, 사람한테 불공을 잘해도 상이 없이 불공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큰 불공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처세,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술수나 처세로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큰 법은 아니지. 그런 건.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재주라고 말할 때 진짜 큰 것을 가진 재주여야 돼요. 작은 거 가진 재주 말고 큰 거라는 건 우리 성품짜리죠. 그러니까 그 성품짜리를 그대로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쓸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마음 뭐가 잘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평가가 날카로워. 그래가지고 내가 사물놀이 잘하잖아. 그럼 저거 가지고 뭐, 아직 저거밖에 안 되고 어쩌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제 이러면서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없어지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다도 놓고 싶고 이렇게도 써보고 싶고 이렇게 할 텐데 마음속에 내 마음속 그 사람이 비중이 작아. 내 마음속에서 활용 공간이 없어.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을 어디다 대고 활용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잘 보고 잘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재주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어디 가도 살리죠. 대부분 보면 원근 진소에 끌려가지고 안 되고 시비에 끌려가지고 안 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 끌려가지고 안 되고 자기 재주에 끌려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항상 인간관계가 쪼들쪼들해. 쪼글쪼글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요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데도 망해요. 어떻게 여기가 망할 수 있지? 신기해. 교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망할 수 있는 곳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니 이게 교무가 없어도 그렇게 망할 수는 없는 곳인데 교무가 들어가면 망해요. 신기해. 그렇게 된다니까. 신기해.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이는 모습 갖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볼 수 있냐고, 우리가. 능력이. 근데 진짜 순수하기만 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믿어가지고 나중에 요만한 걸 갖다가 또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거죠. 참 그 어리석은 것과 큰 지혜는 네,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죠. 실제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리석어가지고 진짜 뭐 그래서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큰 재주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큰 재주 얻어야 돼요. 예. 아, 근데 큰 재주 보통 일 아니죠. 자기와의 싸움이야. 어찌 보면은 그 재주 있는 사람은 주변에 널렸을지 몰라요. 내 그릇이 작아서 그 사람들을 못 받는 건지 몰라. 세상에 눈만 조금만 돌리면 내 주변에 정말 널렸을지 모르거든. 그릇이 작아. 내 그릇이 작아서 안 보여. 그래요. 그게 우리들이지. 인정하고 열심히 해야지.